친구들 안녕, 일치예요. 대학원 관련된 Q&A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4학기째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제는 5학기 학제라서 5학기까지가 끝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은 안 되고요. 길게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기 졸업은 안 되고 무조건 5학기 이상 다녀야 되는 학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대학원을 왜 가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딱 2019년 5월 그때 대학원 원서를 냈는데, 그때가 딱 사회생활 한 지 10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좀 회의감이 드는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는 건가? 내가 일 잘하는 거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지?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회사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일하는 거 말고 새로 배운 게 있었나? 특히 저는 학부에서 신문방송학이랑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새로 배운 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회의감이 느껴지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가수 태양씨가 전역을 한다는 거예요. 딱 그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벌써 나와? 벌써 저녁이야? 뭐 군대 엊그제 간 거 아니야? 원래 남이 가는 군대는 되게 빨리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2년 반 되게 생각보다 짧네? 생각을 해보니 저는 뭐 28, 29살 때에도 대학원을 갈지 말지를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지금 가봤자 졸업하면 30인데 31인데 뭐하러 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가려고 했었던, 생각이 날 때마다 막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미 뭐 서류 전형이 끝났어요. 뭐 혹은 지금 모집 기간이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만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졸업하면 몇 살인데 그 나이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 이제는 진짜 가야겠다. 2년 생각보다 짧다 생각을 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갔는데 때마침 딱 서류 접수 기간이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번엔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일반 대학원이랑 특수대학원을 놓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두 개는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일반 대학원은 정말 학술적으로 학술 논문을 쓰는 목적에 연구를 하러 가는 곳이라면, 특수대학원은 직장인이 퇴근하고 저녁에 갈 수 있는, 연구도 하지만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랑 좀 네트워킹도 하고 좀 현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학비도 좀 차이가 나죠. 특수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업으로 대학원생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수대학원은 또 일반 대학원보다 학비가 일반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학비를 내야 된다면 나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퇴근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이 필요했고, 일반 대학원은 정말 대학이랑 똑같이 다 낮 시간에 강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EMB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부 이중전공을 경영학을 했었는데, 사실 경영학보다는 조금 더 현업에 실무에 쓸 수 있는 조금 그런 분과적인 좀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학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학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사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특수대학원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된 업종의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어떤 직장에서는 또 특수대학원 진학에 있어서 학비를 보조를 해주시는 직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비 보조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학비를 내려면 방학까지 포함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으면 그 다음 학기 학비를 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저렴하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 1년짜리 적금을 되게 여러 개 들어놨어요. 그 만기 시점이 다르게. 그래서 다음 학기 등록 시점 이전이 되면 그 적금이 만기가 돼서 학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웠었고, 꾸역꾸역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뭐 분할 납부 제도나 신용카드 납부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재무 상황에 맞게 학비를 어떻게 내면 될지 재무 계획을 좀 간단하게라도 세워보시고 난 다음에 진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2019년도 가을 학기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코로나가 2020년 상반기 그때 막 구정 전후 2, 3월 이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지침들이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를 한 학기는 오프라인으로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온라인 강의로, 비대면 강의로 학기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학비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 지원 장학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밥 한 끼 정도 먹을 그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장학금은 보통 이제 성적 장학금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막 그 규모가 막 학비 막 50% 지원 이 정도까지 파격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장학금은 있긴 있으나 좀 명예적인 기분이 좋은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연세대 언론홍보영상대학원 입학 시즌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학 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전형 일정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서류 접수 기한 안에 정해진 서류를 잘 발급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서류 중에는 뭐 학부 성적 증명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저도 그게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에 가도 그 대학교 학부 성적 증명서를 그 발급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랑 추천서, 그다음에 학부 성적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는 그 등기 우편으로 학교에 보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홈페이지 안내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각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어떤 교수진이 있는지, 또 수강 편람 같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본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내용을 내 현업에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학업 계획서는 A4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으로 적었던 것 같고요. 뭐 자기소개, 뭐 입학 동기, 그리고 입학 후에 이제 학업 계획, 마지막 졸업 후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입학 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짜 여기에 왜 대학원에 오고 싶었는지에 대한 동기를 솔직하게 작성을 했고요. 입학 후 학업 계획은 그 수강 편람이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교수님들의 연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참고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뭐 졸업 후 학업 계획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배운 내용을 업무에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내용도 있겠지만, 모교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추천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회사 부서장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간다는 거는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서원들께는 좀 비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추천서를 좀 부탁을 드렸고, 원칙적으로 그 부서장의 추천서는 밀봉을 해서 같이 우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다 뭐라고 적으셨는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원자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고, 그 입학 경쟁률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발급받은 수험 번호, 그리고 이제 면접 대상자들 그 수험 번호를 이렇게 PDF로 뭐 몇 번 면접에 오세요 라고 이제 올리고, 또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속해 있던 조, 대기하는 시간 이런 걸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때 당시 한 경쟁률은 3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을 했던 건 2019년도 후기 입학. 면접은 이제 주말에 진행이 됐고, 대기 시간까지 해서 한 2시간?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입학을 하냐, 동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저는 지금 언론홍보영상대학원 4학기째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전공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고 PR 전공, 저널리즘 전공, 영상 전공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광고 PR을 전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저 같은 분들, 뭐 기업의 홍보팀 근무자나 뭐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 뭐 혹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저널리즘 전공에는 기자분들, 그리고 영상 전공에는 PD분들,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대학원에 입학해도 괜찮을까요? 네, 동기분들 중에 어린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신데요. 제 동기들 50명 평균 나이가 37, 38 정도였다는 걸 보면, 제일 어리신 분은 뭐 진짜 학부 졸업하고 뭐 1, 2년 있다가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진짜 나이가 많은 동기분들은 뭐 진짜 사회생활 20년 이상 하신 동기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다니는데 나이는 큰 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필요한 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유하면서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만 있다면 사실 나이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입학을 한 게 19년 가을 학기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학기 이후부터는 계속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학교를 안 간 지는 사실 좀 오래됐어요. 한 1년을 통으로 아예 안 간 것 같고, 지금 학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 1교시가 6시 40분부터 2교시가 8시 반? 8시 반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최대 4과목까지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과목 정도씩 듣고 있고, 원래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는 2교시 수업이 이제 10시 10분에 끝나면 다 같이 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3교시가 맨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3교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부 때랑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학부는 이제 보통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기가 만약에 50명이라고 치면 평균 나이가 그때 한 37, 38살 정도 됐던 것 같고, 다른 기수 선후배들이랑도 네트워킹하고 같은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기회도 많고, 또 마음이 맞는 동기들, 선후배들끼리 또 학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학부 때보다는 확실히 좀 더 활발하고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뭐 수업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뭐 편람이나 교수진 같은 정보는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전임 교수진들이 계시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나 뭐 현업에 언론사나 광고회사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학기에 몇 과목 정도는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 같은 경우는 졸업 논문 트랙이 있고 졸업 시험 트랙이 있어서 원하면 졸업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가 있는, 졸업 논문 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졸업 논문의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통계나 논문 작성법 이런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나서 담당 교수님을 정한 다음에 논문 연구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 뭐 졸업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기초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근데 학점을 막 잘 주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도 많고 무엇보다 출석이 되게 관건이라서 출석을 진짜 하는 게 은근히 빡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또 출석을 한다는 게 뭐 비대면 강의라도 어느 과목은 뭐 어떤 몇째 주에는 실시간으로 뭐 접속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출석하는 게 조금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첫 학기 목표가 100% 출석을 하는 거, 그게 제 자신의 목표였거든요. 학비를 생각하면 이거 결석하는 건 진짜 너무 아까워서 결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뭐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 때랑은 조금 그 학교를 다니는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을 위해서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궁금해서 학교를 왔잖아요. 뭔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면 진짜 뭐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수대학원에 왜 진학을 했는지 또 입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